유식무제, 무식유제, 유식해지는 채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한자 게임 프로젝트 유식한자TV 유식한자 채널입니다. 성희롱이 사회의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 정당에서 총선용 영입인재 인사가 한 달 만에 영입인사를 자진 반납하는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성폭력과 성희롱이었음이 밝혀져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한자TV 오늘은 희롱이란 한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롱, 희는 놀이희 또는 희롱할 희, 롱은 희롱할 롱입니다. 희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또는 손아귀에 해놓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 또는 서로 즐기며 놀리거나 노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희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놀이희 또는 희롱할 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글자인데 후한말에 해서에서부터 이 글자로 변화되어 두 개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왼편의 희에는 그릇 희가 들어갔고 오른편의 희에는 빌허가 들어간 차이가 있죠. 두 개의 글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 희가 들어간 놀이 희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그릇 희와 창과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옛날 그릇 희의 윗부분은 범호이고 아랫부분은 제사 때 쓰는 그릇인 제기를 나타내는 콩두인데 제사 때 사용하는 호랑이 문양의 솥을 그린 것입니다. 범호는 원래는 이 글자인데 다른 글자와 상하로 결합할 때 이것으로 줄여서 쓰입니다. 호랑이 쩍 벌린 입과 이빨 그리고 꼬리까지 글자 안에 담겨져 있죠. 콩두는 우리가 명징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갑골문과 소전의 모양입니다.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굽이 높은 그릇을 그린 글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릇 희는 제사 때 사용하는 호랑이 문양의 솥을 그린 글자입니다. 창과를 살펴보면 갑골문에서는 이런 모양이고 소전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창의 모양을 그린 글자이죠. 그래서 희롱할 희를 보면은 옛날 그릇 희와 창과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사용하던 호랑이 문양이 그려진 손 옆에서 출정을 앞두고 병사들이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창을 들고 춤을 추며 승리를 기원하는 축제를 벌이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빌허가 들어간 놀이희를 보겠습니다. 빌허와 창과가 합쳐진 글자인데 빌허는 범호 그리고 언덕을 뜻하는 언덕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요. 호랑이가 언덕에 버티고 서 있으면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 비다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쓰인 언덕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덕구는 갑골문에서는 언덕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세 개의 산등성이를 그린 것이 메산이라면 언덕구는 두 개의 산등성이가 그려져서 작은 산, 즉 낮고 완만한 산, 언덕이나 구릉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소전에 와서는 이렇게 변형되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쓰이는데 언덕구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소전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인 이런 모습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빌허가 들어간 놀이희는 빌허와 창과가 합쳐진 글자로서 나무 막대기나 장난감 창으로 흉내내며 전쟁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놀희 또는 희롱할 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희롱할 롱을 보겠습니다. 희롱할 롱은 구슬옥과 손 맞잡을 공이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 맞잡을 공은 밭들공이라고도 합니다. 구슬옥은 여러 개의 옥을 끈으로 꿰어 놓은 모양으로 임금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점 하나를 더 찍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구슬옥이 붓으로 쓰일 때는 원래인 모습인
왕, 임금 왕자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 맞잡을 공은 받들공이라고도 하는데 두 손을 나란히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손으로 쓰이는 붓수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에 손이 있는데 손가락 5개를 3개로 표현하였고 손목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박홍균님의 원리 한자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원의 아래 왼쪽은 왼손 좌라는 붓수이고요. 오른쪽은 오른손을 뜻하는 또 우라는 붓수입니다. 오른손은 자주 쓰이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나 자주라는 뜻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위의 것은 손톱 조라는 붓수이고요. 우리가 애정편에서 살펴보았었죠. 오른쪽은 돼지머리 개라는 붓수입니다. 조만간 손에서 파생된 이 붓수들에 대해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롱할 롱은 구슬옥과 손 맞잡을 공이 합쳐져서 두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렸고 주로 사내 아이들이 즐겼던 놀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희롱할 롱은 가지고 놀다, 장난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이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의미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 롱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농담이라는 글자이고요. 이것은 우롱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희롱이라는 말은 가장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희롱의 뜻을 살펴보면 희는 놀이희, 롱은 희롱할 롱으로 실제가 아닌 장난이나 놀이로 가지고 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은 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말하는데 희롱이라는 한자에서 보듯이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에서부터 나온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주로 남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마음으로 남을 놀리고 희롱하는 것은 죄입니다. 특히 성적으로 놀리고 장난하는 성희롱은 가해자는 장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였을지 모르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고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희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희롱이라는 글자는 어렸을 때 놀이로 했던 전쟁놀이나 구슬치기에서 유래했던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빙글에 웃음이 지어지는 천진난만함이 묻어있는 글자이지만 성인이 아직까지 이런 놀이를 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천진난만이 아니라 죄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베풀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을 담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궁금한 단어나 알고 싶은 글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나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 신청을 해주시면 업로드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희롱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손바닥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써보셨나요? 유시간자 채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인데 대충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자로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익한 TV가 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이 모두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유시간자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